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증시, 주식시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시장 상황,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뉴욕 증시로 요즘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도 민감한데요. 최근에 애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15가 공개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주가는 또 그 공개된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때 저희가 아이폰이 새 시리즈가 공개되면 약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가서 그 구경도 하고 이제 새로 나오게 되면 앞에 줄도 서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네요. 네, 일단 이번에 나왔을 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이죠. 근데 중국이 공무원이나 또 어떤 기업체 공기업 관련된 직원들에게 아이폰 쓰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끼치게 되면 최소 좀 애플의 전체 매출액의 한 4~5%는 차지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점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예, 또나 두 번째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핸드폰은 프리미엄급이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비쌉니다. 한 100만 원대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 즉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지죠. 그렇게 됐을 때 이를 충분히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도 서서히 있다 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아이폰의 어떤 구매가 예전만큼 좀 뜨겁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최근의 반응들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가도 고점에서 좀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환호보다는 약간 걱정을 좀 앞서게 만들면서 지금 판매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중국의 화웨이와 미국의 애플 대표적인 이제 정말 IT 테크 기업인데 이 기술 네. 갈등의 배경도 그대로 상존하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다가 네. 요즘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아이폰 15 살려면 15일 일해야 한다. 이게 평균 도시생활자 급여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니까 비싸다 이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아이폰이 등장할 때 열광하거나 관심이 몰렸던 이유는 혁신이라는 어떤 충격을 줘서 경제에 굉장히 그렇죠. 많은 변화를 준 건데 더 이상 혁신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혁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아이폰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벌써 지난 과거 모델지로 약간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판매는 들어가지만 네.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스마트폰의 새로운 길의 지평을 연다. 그건 오히려 삼성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폴더블 폰에서 어떤 폼팩터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시장에서는 어떤 관심이 높았지만 네. 지금 아이폰이 새로운 모델을 내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새로운 모델로 저변을 확대하고 네. 그로 인해서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매출을 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 분명한 것만 확인됐다고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칩은 좋아졌습니다. 네. A16, A17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좋아진 칩, 화소도 4,800만 화소 다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눈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하드웨어적인 쪽에서 좀 괜찮아진 거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아이폰이 이른바 매기 효과를 주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네. 증시 쪽도 좀 바라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3대 지수가 빠졌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지금 꼭 애플 아이폰과 연결해서 묻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상황일까요? 네, 요즘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고 관망의 분위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세. 네. 가장 먼저는 매크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환경이고요. 네. 특히 달러 강세 기조 유지돼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 특히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전고적 세를 놓고 하고 있고 네. 금리가 높게 되면은 위험 자산이라는 주식 쪽은 상대적으로 매력을 잃게 되겠죠. 네. 그쪽에서 오늘 또 발표될 8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있는 상황 쪽에서 네. 또 유가도 이제 88.8달러, 그러니까 네. WTI 기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90달러대 들어갈 기세다 보니까 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었을 때 지금 주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걱정도 된다라는 쪽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뭐 고용 지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조정해야 된다. 뭐 인플레도 네. 마찬가지였었고요. 게다가 지금 원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냐, 좀 이제 침체나 혹은 관망이 길어지면서 낮아지고 있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파란색이 상승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단순하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좀 여러 가지를 확인하겠다는 심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조금 더 강하게 주식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쪽인데,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반기 때는 자체적인 물가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동기가 아니라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를 반영해서 물가가 안정적인 거를 확인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헤드라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즉 식료품과 유가를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는데 네. 그냥 저희가 부르는 CPI 같은 경우는 유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CPI가 지난달 3.2보다 네. 3.6으로 오르게 나왔을 때 이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연준은 또 금리를 올리는 배경으로 나올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들이 중요하겠죠. 예.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통화기관에서 통화를 담당하는 당국이 또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을까지 계속 길게 이어질 거다. 라고 합니다. 물론 또 관련된 기회도 열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물가나 여러 가지 악영향도 있고요. 유가 상승 전망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유가에 대해서 분위기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봅니다. 네. 특히 만약에 유가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요가 없어서 경기가 좀 위축돼서 유가가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안 좋은 시도가 아니냐라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먼저는 공급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오페크 플러스 국가 쪽에서 우리 재정을 이유로 일단은 감산으로 들어가겠다,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연말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줄었죠.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가 만약에 떨어졌다, 경기가 부진해서 글로벌 경기가 별로 부진해서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가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오히려 어제 나왔던 오페크 월간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수요는 전 세계 경제의 유가에 대한 수요, 원유에 대한 수요는 괜찮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 중국이 아무리 무슨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오른 거에 따른 부작용들, 즉 이러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악재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비슷한 여러 부분들과 연결해서 악재로서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석유나 원유를 사올 때 달러로 지불하고 사오지 않습니까? 이거 달러와 가치라든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관심이 높고요. 환율과 국채금리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달러 강하고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4.28, 그러니까 즉 지난번 고점 때 4.3대를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유가도 계속 고공행진, 이렇게 되면은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아무래도 어떤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나마 다행은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원화가 약하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처럼 1,340원 달러 원화가 1,340원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는 측면들이 좀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이었으면은 예전과 같았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그 이상을 가서 원화가 약하다는 걸 보여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하반기 가면은 반도체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좀 개선되다 보면 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환율 측면에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반도체 동향이나 수출 동향들이
앞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은 의외로 원화의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쪽에서는 우려는 있는데 1300, 1330, 1340 그런 걸 돌파해서 원화 약세가 도드라지진 않는 상황. 방금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요즘 네. 삼성전자도 이제 관련해서 7만 전자를 안정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예, 역시 이런 것들도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전망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는 벌써 한 1년 반 정도 이상 고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반기 같은 경우도 적자가 엄청나네, 그러면서 재고가 엄청 높네라고 하다가 이게 개선 기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DRAM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들이 약간 반전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 달도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도 개선되는 기미가 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대한 좀 더 개선 기대감을 좀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슬슬 움직이는 단계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 AI 쪽에 들어가는 칩과 함께 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는 쪽들도 메모리 업황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거시적으로는 상저하고를 계속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비판하는 말도 있는데 반도체나 테크주 쪽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른바 상저하고죠. 예,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읽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유주나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요소수도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네.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테마주 쪽으로 관련돼서 중국과 관련된 쪽에 요소수 쪽 이제 수출을 통제한다 얘기 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요소 관련된 쪽에 어떤 비료 쪽이나 네. 어떤 또 중국이 추가적인 자원을 가지고 통제해서 네. 어떤 자원화하겠다는 또 동향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성격들의 종목들은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네네. 하지만 또 중국 자체가 어떤 일부 업체만 통제를 시켰을 뿐 전반적인 수출 통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 전반적인 압박들은 아닐 것으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또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거밖에 나머지 또 최근 들어서는 의외로 또 화학이라든가 네. 철강 업종들의 주가가 그래도 견조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좀 부양책을 좀 내놓는 가운데 관련된 또 제품들의 가격들이 중국 내에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중국발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경기민감주의 대표 주자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주도 약간 네.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체크해볼 상황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요소수, 대란 뭐 이런 것들 성급히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너무 네. 뜨거운 주제인데 지금 이제 예. 고점론, 그러니까 즉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이제 나에 대한 투자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견해나 시각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제 견해 쪽으로 한정을 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지금 주가가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 중심으로는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비싼 부담감은 뚜렷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부담 가는 뉴스들 많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네. 게다가 수출 동향부터 보게 되면은 벌써부터 가격과 그 수량 모두 다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진하게 나오는 거고 게다가 양극재 판가 가격들 떨어지다 보니까 리튬 가격과 함께 반영받으면서 관련된 쪽에 동향들을 부진한 게 만약에 안 빠졌으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좀 가파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좀 뚜렷한 구간까지 들어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특히 대한민국의 두 축, 그러자 성장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점점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주가를 보시면서 분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들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또 그 이상의 어떤 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좀 체크를 하시되 아직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꺾인 건 없다라는 것 쪽으로 접근해보고 네. 싶습니다. 산업이나 트렌드로는 성장이 꺾인 상황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뭐 리튬 가격 하락이나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가격의 등락폭을 잘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선택할 필요 있다 이런 정리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증시에서 혹시 또 눈여겨볼 만한 얘기 있으면 짧게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즘에 또 시장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추석 전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시장의 동향들을 확인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김민수 대표님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